네, 25년도 국가직 7급 9월 20일 날 치러졌죠. 조금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해설 차분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이었습니다. 답이 3번이었고, 3번은 사실 너무 명확하죠. 입법 예고, 공적 견해 표명 안 된다. 그리고 가끔은 이 첫 줄을 생략을 하고 법령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기출에 있었으니까 사실 맞추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사정 변경됐다. 그러면은 우리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1번이죠. 요건 다 충족됐어도 신뢰보호 안 해도 되는 경우. 4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을 가지고 공적 견해 표명인지 보는 거지. 형식적인 권한 분장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자, 1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실권의 법리와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실권의 법리라는 건 그냥 장기간 방치한 걸로 믿음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를 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행정청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하면서 그 상황을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와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원래 여기 그 PDF 파일에다가 답을 다 미리 파일에다 표시를 해왔는데 일단 다 지워져가지고 이걸 좀 보면서 할게요. 2번에 2번입니다. 굉장히 아깝네요. 자, 이번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온 것들이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라고 한다면 일반 처분이란 게 튀어나와야 돼요. 자, 일반 처분이니까 효력 발생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안날로 추정도 아니고 간주 내지는 의제가 되죠. 그러니까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게 전혀 필요가 없죠. 일단 효력 발생 자체가 송달을 요하지 않을 뿐더러 효력 발생이 됐다면 그럼 안날로 간주까지 된다. 일단 효력 자체가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까지만 냈지만 안날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번 보시면은 자,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음주 측정 거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걸렸다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측정을 거부하면 너무 괘씸하잖아요. 괘씸죄 때문에 무조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속행위라는 거죠. 기속행위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사법심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3번처럼 봐야겠죠.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니까 일정한 결론 도출한다. 독자의 입장에서 따져본다. 법원 입장에서 이렇게 사법심사한다는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특별히 외울 필요도 없는 몇 안 되는 기속행위 말고는 전부 다 재량행위로 분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량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인허가가 의제되잖아요. 의제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불확정 개념이란 건 그 안에 요건이 좀 추상적이란 거예요. 그럼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재량행위다. 자, 3번 내려가시면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보시면 4번도 굉장히 빈출됐던 선지죠. 부담을 1월 1일자로 붙였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디 갔어? 개정됐다. 그 후에 개정됐다. 후라는 시점이 딱 명시가 돼 있네요. 그 뒤로 개정된 거는 진정소구입법 금지잖아요. 그 뒤에 개정된 거는 그 당시 1월 1일 당시에 붙인 부담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부담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2월 1일자로 개정됐다 해서 영향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1번 자, 부담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형식인데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기출 보시면 어디 갔느냐? 협약이랑 그 다음에 사법상 계약 2개가 나왔는데요. 플러스 우리 기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2번 보시면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내용 때문에 2번이 지금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부담 같은 경우는 이행 전과 후를 나눠야 되는데 이행 전이라 그러면 얘만 독립해서 취소소송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담을 이행했다 또는 뭐 기부 체납했다, 증여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는 부담과 그로 인해 이행한 사법상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 사이에 넘사벽이 그어지고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정리해보면 무효라고 해서 얘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불가증력 발생했다 그래서 얘도 다툴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근데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판례에 있긴 하죠. 넘어갑니다. 자, 1, 2, 3번 다 했죠. 4번 넘어가시면 4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보시면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3번이 굉장히 뭐랄까 이례적인 판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조금 뭐랄까 이 판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들 좀 견해가 대립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판례구나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자, 일단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는데요. 왜 운전면허가 취소됐냐면 이분이 아마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있다 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형사소송 끌려가가지고 이제 검사님이랑 푸닥거리 하기 시작한 거죠. 나 음주운전 안 했다라고 푸닥거리를 했는데 자,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다투고 있다면 이미 지금 운전면허 취소된 상태잖아요. 음주운전 나 안 했다고 다투고 있어도 어쨌든 행정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상태라고요. 그러면은 이 취소 처분은 아직 유효하니까 내 면허가 지금 소멸한 상태요. 근데 이분이 나 음주운전 자꾸 했다고 지적당하는 게 억울하니까 아이 모르겠고 나 음주운전 안 했고 나 떳떳하니까 운전할래 해서 취소된 이유로도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열받아서 뭘로 또 기소했느냐? 무면허 운전죄로 또 기소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주운전을 했네 안 했네 때문에 지금 사단이 일어났고 행정청은 일단 운전면허를 취소해버렸고 이분은 형사재판에서 음주운전 안 했어요 다투고 있던 거야. 근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떳떳하다고 생각하니까 취소된 상태에서 그냥 운전을 강행했고 검사가 한 번 더 기소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죄로. 자, 근데 그 와중에 이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이게 음주운전이랬죠? 이 부분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나 지금 음주운전이랑 무면허 운전을 기소당한 입장에선 거봐 내가 뭘 했느냐 나 술 먹고 운전 안 했댔잖아 그러니까 왜 내 운전면허를 취소해 나 그 뒤에 운전한 것도 아무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이제 항변하기 시작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사 입장이 갈리죠. 우리 국가 입장이랑 국민 입장이 갈리죠. 국가 입장에서 민망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오케이 미안하다 애초에 너 잘못 안 했구나 그런데 그랬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가 취소 처분을 했고 이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력 때문에 이거 유효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이거 쌩까고 무면허 운전했으니 무면허 운전죄는 여전히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이제 국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국민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죠. 애초에 나 음주운전 안 했는데 나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서 날 기소까지 했어. 근데 봐라 법원 가니까 나 무죄 판결 확정 아니냐. 애초에 술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 처분도 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뒤로 운전한 거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하는 것도 웃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무면허 운전죄도 무죄 줘야 된다. 여기서 걸림돌은 뭐예요? 대법원 판례 이 법리의 걸림돌은 뭐예요? 상식에는 부합하죠.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지금 무죄 판결 났으니 사실 상식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죄도 무죄를 줘야 맞긴 한데 문제는 취소 처분. 우리 앞에서 공정력 파트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력이 작용을 해버리면 이거 아직 유효하다고요. 근데 네가 이걸 존중을 안 하고 무면허 했으면 무면허 맞는 거지 라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례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성결문제 파트에서 배운 논리대로라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논리가 맞죠? 아직 취소 처분 유효하니까 무면허 운전죄는 몰라 억울하든 말든 일단 처벌받아. 이게 맞긴 해요. 맞긴 해.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을 형사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취소 처분의 효력을 부인까지 시켰다.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행정법원이 아니니까 형사법원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모르겠고 예외적으로 여기선 부인했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기존 논리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애초에 공정력이 없는 처분이었다. 무슨 얘기? 무효인 처분이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때려버렸으니 무효이고 처음부터 공정력도 없다.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죄라고 자꾸 주장하는 게 결국 무면허라는 게 전제된 건데 이 취소 처분에 의해서 내 면허가 진짜 날라간 거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면허니까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죄 무죄다.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판례 워딩 그대로 나올 테니까 음주운전이 있었고 면허 취소 당했고 지금 두 개 죄목을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죄 지금 기소당했는데 무죄 판결 음주운전 떴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그냥 숙지하면 됩니다. 이 판례 입장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논리에 기반했는지 사람들이 조금 견해 대립이 있어요. 좀 특이한 판례다. 자, 그리고 4번, 1번부터 쭉 보시죠. 좀 특이한 판례였고, 나머지 이제 소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통된다. 무슨 얘기? 공정력이죠. 무효면 발생하지 아니한다. 방금 얘기했던 공정력 설명 그대로입니다. 자, 2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일단은, 자, 처분의 공정력은 유효한 걸로 만들어준 거지, 위법성을 적법하게 추정해줍니까? 아니죠. 자,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건 여전히 위법성은 있는데 아직 효력을 부정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제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한번 그 오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적법하게 추정해주는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적법하게 추정해주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적법하게 추정해주지도 않지만 이 지문이 왜 나왔는지 이제 우리가 좀 풀이를 해봐야 되니까 공정력이 적법성을 추정해주는 힘이면 자, 취소소송의 본안심리감의 입증 책임, 처분의 적법성 입증 책임 누구한테 주어져요? 피고한테 주어지죠. 피고가 적법성에 대한 입증이 부담하죠. 근데 만약에 공정력이 적법성에 대한 추정이었으면 피고 입장에서 아니 추정되는데 내가 왜 증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력과 입증 책임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지. 어떤 가정에 기초하면 적법성에 대한 추정이 공정력의 효력이라고 본다면 그런 건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 자, 4번 내려가시면 명령 위반이래요. 명령 위반죄는 당연무효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위법하면 명령 위반죄 성립 안 된다.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왔고요. 자, 5번 내려가시면 정답이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도 2, 3, 4번 소거하면 충분히 풀 문제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자, 1번 보시면 이 징벌 처분이 원래는 이 교감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고지를 했어야 되긴 맞아요. 그건 맞아. 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결국 뭐를 구하겠대요? 절차 위반으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달래요. 아니, 누가 고지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나한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뭐 너무 많이 나왔죠? 근거 있냐? 절차 준수했냐? 결국 처분에 하자 발생하느냐 문제고 본안심리 문제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행정절차법 자체가 통으로 배제되는 사유가 1호에서 9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9호 얘기고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외국인과 공무원에 관한 처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 키워드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배제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 성질상 곤란하고 불필요하고 뭐 이에 준하는 절차 이미 거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대법원 해석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외국인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행정 절차 다 적용하라는 게 원칙이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에 관해서 9호 적용돼서 행정 절차 배제되는 게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9호 적용돼서 배제되는 게 하나씩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직위 해제입니다. 그리고 군인판 직위 해제가 장교에 대한 보직 해임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것도 이번 상반기에 출제됐죠. 구급 시험에서 귀화 거부 처분 하나 나왔으니까 숙지해 두시고요. 4번 보시면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안 된다. 뭐 이거 너무 자주 나왔죠. 의견 청취 대상도 안 되고 이유 제시 대상은 된다.
자, 6번 넘어가시면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3번인데 나머지 뭐 또 이것도 1, 2, 4번이 뭐 워낙 빈출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어쨌든 이거는 뭐 그 결론 찍먹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 관련해서 사업 수익성 검토한 자료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뭐 이런 그냥 결론 외우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그냥 결론 외우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지금 딱 이 경우죠. 이거 기출, 사례형 기출도 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 기본서 왼쪽 그림으로 아예 소개돼 있잖아요. 기자 갑이 지방의회 의원 얘의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제3자의 정보를 달래. 그러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 제3자한테 통지를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 되죠. 이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겠죠. 그럼 비공개 요청 무조건 따라야 되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뭐 며칠 이내 이의 신청하고 이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 결정 하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안관찰 관련 통계 자료.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난파 간첩들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도 감시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디에 많이 분포되는지를 공개를 해버리면 북쪽에서 이제 대남 공작 활동할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한다 뭐 이런 논거였죠. 그래서 아무튼 비공개 대상이다 이런 얘기고 4번 같은 경우도 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정보 공개 방법은 국민이 지정하는 거예요. 행정청은 공공기관은 이걸 지정할 재량이 없다. 선택할 재량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가 증거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내버렸어도 사본으로 제출했잖아요. 원고가 원했던 정보통신망 파일로 주지 않는 이상 여전히 소의 이익은 있다. 소를 이어가 나갈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7번 넘어가시면 정답 2번이고요. 7번에 2번 보시면 자, 이것도 지위승계 신고가 있고 수리인데 이게 언제든지 인가로 치환될 수 있댔죠. 인가 중에서도 설권적 인가에 해당되니까 기본행위 하자 있든 인가에 하자 있든 전부 다 인가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수리라고 표현이 됐죠.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거고 수리 즉 인가를 다투어야 된다. 자, 1번 보시면 건축신고인데 특이하게 인허가 의제의 효과 수반한데요. 아무 말 없으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고 특이점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있다는데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니까 이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서 실체적 요건. 노인 의료 복지시설 폐지 신고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 심사 거치기 전까지 수리 있기 전까지는 네 맘대로 먹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폐지 신고하고 야반도주 할 수 없다. 실제 사례에선 신고행위 자체가 왜 효력이 없었느냐? 위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고가 무효니까 수리도 무효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위조된 신고서 던지고 폐지됐다고 믿고 야반도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랑 성격이 아주 유사한 신고인데요. 노조 설립신고입니다.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그러니까 실체적 심사를 해서 수리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아무런 요건 못 갖췄다면 신고에 대한 수리도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설립은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8번 넘어가시면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은 경고, 공정위의 경고죠. 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무서운 기관이 경고하면 처분성이 있다는 거고 뭐랑 똑같냐면 금감원장의 경고도 행정규칙에 근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임원에 재취업하는 걸 금지시키는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불이익을 준다 해서 처분성 인정됐고요.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몇 번 나왔었죠. 행정기본법 보시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개별법이 있어야 된다.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행정기본법 적용되고요. 법률 유보 원칙을 좀 더 강화해서 개별법에서 꼭 이 침입적 처분의 근거 규정 정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 안에 상한액이랑 여러 가지 잘 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시면 과징금을 병과하겠대요. 형사처벌하면서 병과하겠대요.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냐? 너무 많이 나왔죠. 형사처벌을 동일한 사안에서 2번을 해야 이중처벌금지 일사부재료 위반인데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다 한 번씩 기출됐죠. 행정제재 그리고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 이중이 아니라서 위반 아니다. 그리고 4번은 뭐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처분시다 이 얘기죠. 과징금 납부 명령이 행하여진 즉 처분시란 얘기죠. 처분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9번 넘어가시면 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번이고, 자, 이건 상반기에 2번이나 나왔어가지고, 구급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행정강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된다. 그냥 조문 하나 낸 거고요. 자, 1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의무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당연한 거고요. 자, 이행하면 늦게라도 이행하면 원래 이행기간 줬는데 항상 늦게 이행하는 경우를 시험에서 내죠.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안 되고요. 이미 부과한 건 늦지막하게 징수해도 된다. 너무 많이 나왔죠. 자, 2번 보시면 이것도 조문 읽으면서 강조 2번이나 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대집행법에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대집행을 하려면 태초에 대체적 작용 의무 부과되고 그걸 불이행해야 개고통실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의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부여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법령 등에 따라서 행정청이 하명의 형태로 부과하겠지만 법령이 직접 명령한 의무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불이행할 때도 대집행된다. 조문에 떡하니 들어있고요. 3번 보시면 즉시 강제인데 뭐 직접 강제로 바꿔서 냈습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시죠. 넘어갑니다. 자, 9번까지 봤고요. 10번 넘어가면 자, 10번도 굉장히 이제 빈출 지문으로 다 구성이 됐고 10번의 정답은 4번이죠. 기역, 니은, 디은, 디귿 다 옳은 선지다. 자, 보시면 자, 모법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95% 집행명령 얘기라는 걸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보통 상위 법령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모법이란 표현 나오면 굳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집행명령이고 구체화한다, 명시한다, 직접 위임하는 규정 없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까지 인정해버리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니은은 이제 위임명령 얘기인데, 자, 법령에 위임이 없으면 위임명령 어떻게 돼요? 원칙 무효. 근데 예외 2가지. 원래는 수권규정 상위법령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그 다음 예외 2번. 위임 없는데, 자, 지 맘대로 법에서 정한 처분 요건을 불용해서 지 맘대로 변경했다. 자, 여기서는 행정명령이 어떤 뜻으로 쓰였다? 행정 규칙의 뜻으로 쓰였다. 대외적 구속력만 없애버리지 완전히 무효로는 안 본다. 디귿번 처분적 고시 얘기죠. 다른 집행이 매겨 없이 그 자체로서 넘어갑니다. 자, 11번 가시면 1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냥 우리 항고소송이랑 똑같습니다. 처추변이랑 그다음 또 뭐 나왔습니까? 처추변이랑 그다음에 직권심리주의죠. 그냥 항고소송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2, 3, 4번이 엄청난 빈출이니까 사실은 소거해서 풀어도 그만이었다. 2번 보시면 양벌규정 종속 얘기 나오면 안 되고 전제조건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거 이거 잠시만요. 제가 뇌정지 와서 이게 그 책임주의 죄송합니다. 자, 아침이라서 책임주의 위반이라서 위헌 결정 한번 두드려 맞았댔잖아요. 그 결과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이면 안 되는 거죠. 사장님이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만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종속 전제 조건 나오면 안 되고 사장님이 업무의 이익의 귀속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3번 고유과실 요하지 않는다. 뭔 소리죠? 과태료는 고유과실 요하고요. 과징금 영업정지는 요하지 않는다. 4번 보시면 자 이거는 강론에 살짝 걸쳐 있는 거죠. 양벌규정 지자체와 지방직 공무원 간에도 법인과 종업원의 관계 성립하니까 양벌규정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번씩 강조했잖아요. 자치사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거고 기관 위임 사무는 안 됩니다. 7급 하시는 분들, 강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아두시라고 몇 번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게 자치사무로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자주 봤던 양벌규정 관계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기관 위임 사무는 안 된다는 거. 자, 12번 넘어가시면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그 처분성 결론 그냥 찍먹하는 판례로 그냥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행정지도 파트 가면 판례가 떡하니 있죠. 예외적 행정지도다. 그래서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하면 법률상 의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인 지도 권고 조언 아니다. 자, 1번은 좀 함축적인데요. 잠정적 처분이래요. 뭐가? 선행처분이. 그래서 요놈이 후행처분으로 흡수 소멸된대요.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느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떠올리셨어야 됩니다. 너무 좀 함축해놓은 선지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낸 거 맞고요. 어떤 사안이었냐? 원래는요. 뒤에 이제 떡하니 또 감액 결정 사안 나오니까 한 번에 좀 설명해 볼게요. 1월 1일, 2월 1일에 자 100만 원 때려놓고 이때 20만 원 감액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자, 뒤에 어차피 이 선지 나오니까 원래는 자, 색 바꿔서 좀 볼까요? 원래는 이 감액 결정이 따로 있는 걸로 안 봐요. 원래부터 1월 1일자로 변경된 원처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12번에 1번에서 낸 사례는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예의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하고 마이너스 20이 있으면 요놈이 오히려 소의 이익 대상 적격이 없고요. 얘가 남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자 8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왜 잠정적 처분 얘기 나오냐? 과징금을 자진신고 받아서 어차피 감면할 생각이었죠. 얘가 그러니까 잠정적인 거야. 확정적인 숫자는 뭡니까? 이 뒤에 거니까 그 사안에서만큼은 뒤에 거 가지고 소를 제기한다. 너무 문장을 다이어트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번 국가직 7급 시험이 좀 국가직답지 않게 좀 너무 급하게 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생소한 지문 넣는 건 좋은데 뭐랄까 너무 이런 거를 어디서 굳이 옛날 거 갖고 와가지고 뒤에 보면 21번도 지금 뭐 논란이 있고 하잖아요. 이런 걸 굳이 갖고 와서 여기 내야 되나? 좀 더 옛날 판례를 하더라도 지금 와서도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너무 껴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우린 뭐 받아들여야죠. 3번 이것도 이제 헌법 얘기긴 한데 구치소가 너무 꽉꽉 찼대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숨겨진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주면 더 어렵죠. 이거 문제 제기한 청구인이 이미 석방됐거든요.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잖아요. 얘는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이 법률 관계가 끝났으니까 나 과밀 때문에 고통받는 게 끝났으니까 원래는 소의 이익이 없어야 되는데 권력적 사실응애로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까지 다 인정한 사안입니다. 알아두시고요. 4번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래요. 말 그대로 지자체가 당사자래요. 그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적용이 돼야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계약이 사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험적으로는 개별적인 사례가 주어지면 사법상 계약인가 보다 하고 푸시면 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당연히 지자체가 당사자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넘어가시면 13번인데요. 13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번도 최신 판례라서 우리 카페도 소개하고 기본서에도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었죠. 4번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9급에는 최신 판례가 그렇게 뭐 막 대대적으로 내진 않는데요. 7급은 의식해서 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접근권,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려면 문턱 이런 거 있으면 엘리베이터 없고 이래버리면 못 가잖아요. 계단만 이렇게 있고 뭐라고 해나요? 내리막길 그거 없으면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법률에서 야 행정입법으로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 라고 시켰는데 행정입법 부작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결론 그대로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 헌법소원으로 가면 되는데 안 만든 거예요. 안 만들었는데 이게 좀 특이한 사안이 뭐였느냐? 깜짝이야. 자, 특이한 사안이 뭐였느냐?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특이한 사안이 뭐였느냐? 진짜 찐으로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얘는 뭐 할 말이 없죠. 진짜 진정한 행정입법 부작인데 불충분하게 규정했던 사안이라서 이것도 행정입법 부작위로 볼 수 있느냐.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부실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판례가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 되풀이하고 있죠.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이니까 1번으로 올라가면 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왜 아직 100%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이 손에 추상적인 거 아니다. 위자료 줘라. 라고 판시를 했던 거죠. 중요하게 소개를 이미 했었고요. 자, 2번 보시면 여기 2번의 키워드는 그 과정에서입니다. 사안이 두 개가 있죠. 도주 차량을 순찰차가 쫓아갔는데 순찰차는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 따랐어요. 다만 도주 차량이 미친 듯이 달리다가 정차해 있는 택시 박아서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순찰차 잘못은 아닌 거죠. 또 하나 불법 집회를 하니까 경찰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 불법 시위대가 화염병 던져서 주택에 불이 붙은 거예요. 경찰 잘못은 아니죠. 요건과 절차 다 따랐다면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다쳤다 하더라도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다. 3번 재판이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죠. 판사의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게 아니라 상소를 해라. 심급제에 따라 해결하라는 게 우리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자, 14번 가시면 14번의 1번입니다. 자, 요것도 14번의 1번 기역 니은번에서 얘랑 옳고 얘가 아니다인데 얘 디귿번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감액 처분이에요. 감액 처분. 자, 그럼 감액 처분 뭐다? 1월 1일자 100만원, 2월 1일자 마이너스 20이 있으면 마이너스 20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만 봐야 되냐면 감액 처분은 따로 없는 거니까 당초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당초 징수 결정이 원래부터 감액된 상태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번 하나 풀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니은번은 옛날 기출이 되긴 했는데 생소했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차분히 내가 아는 거 제끼고 나면 심지어 앞에 관련된 그 지문까지 나왔죠. 그거 보고 연상해서 풀면 디귿번 제끼잖아요. 얘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은요. 그래도 선지를 예를 들어 이런 걸 좀 내가 봐도 생소해. 출제원이 봐도 생소해. 그럼 항상 지문을 이렇게 설계해요. 앞에서도 조금 생소한 지문들 나왔잖아요. 그거 정답 지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나머지 지문은요. 내가 맨날 보던 빈출 지문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의고사 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차분히 풀다 보면 나머지 갖고 소거가 되네?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 풀 때는 되게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 100개짜리 OX 지문이 아니잖아요. 사지선다 25개 지문이기 5문제이기 때문에 소거법은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뭐 기억번이야 뭐 원칙적인 통지다. 이거 외울 거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가 직장에 있을 때랑 퇴사해서 자영업할 때랑 건보료를 따로 걷어요. 차등을 둡니다. 퇴사하면 바로 반영되는 거지 우리 집 앞에 우편물이 꽂혀야 변동되는 건 아니다.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자, 의사들은 이 처분적 고시 어디 갔어? 이 처분적 고시로 인해서 당연히 권리의무 변동이 있어요. 근데 의사협회는요. 협회가 무슨 바로 얻어먹은 거 아니잖아요. 협회가 병원 차려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원고 적격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조금 생소했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디귿번 제끼면 다 나오는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난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100개짜리 OX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저는 난이도 상이었다고 봐요. 근데 소거법 동원하고 하면 결국 난이도 중이었다. 자, 15번 가시면 15번에 1번.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강론이죠. 그래서 조문 한번 보시죠. 책임 없는 자인데 자발적으로 경찰관한테 협조해가지고 물건 제공했는데 이 사람 차 빨리 쓰시죠 해가지고 경찰 빌려줬어요. 손실보상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서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옛날에 한 번 나왔던 선지죠. 군무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강론이죠. 감염병관리법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백신으로 인해서 내가 몸이 아프게 됐다.
무과실 책임이요. 과실 어떻게 입증할 건데? 의사가 나한테 놔줄 때 주사기 각도가 이상했더라. 내가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해? 무과실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 그 손실보상 거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상당 인과관계 요건이 부정됐거든요. 예방 접종으로 인한 게 맞아요?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셨잖아요. 원래 노인이라서 원래 아팠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때가 돼서 아프신 거 아닌가요? 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자, 3번 보시면, 자, 개발 이익 배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 변동.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고려한다. 그러니까 당시 가격, 재결 당시, 수용 재결 당시 가격, 협의 당시,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 이런 얘기 나왔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사실은 각 잡고 설명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살짝만 설명을 하면, 입법 차원에선 재량이죠. 입법 차원에선 재량이고, 입법 차원에서 재량이란 건 무슨 얘기냐? 국회가 법을 만들던 말던 이거는 위헌이냐 아니냐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들든 말든 네 맘이다. 인데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심지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속행위로 만들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근데 큰 틀에서는 이주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또는 이주 정착금 줘야 된다라고 했지만 당연히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모든 걸 법에다 정할 수는 없겠죠. 디테일한 면이라 하면 뭐냐? 특별 공급의 수량, 뭐 그다음에 대상자, 뭐 이런 것들, 시기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재량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여기를 묻느냐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입법 재량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제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 중 이 부분에 더 가까운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재량을 가진다.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자, 1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16번 보시면 16번에 1번도 참 많이들 나왔었죠? 자,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쭉 보자면 정답 먼저 표시하고 1번 보시면 사실상 관리도 포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법적인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건 당연히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는 0점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실제 사례가 설치 중인 옹벽이었거든요. 사실상의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아서 5조에 따른 0점으로 안 받고, 자, 2번 완전 무결 고도의 안전성 아니죠. 통상의 안정성이다. 그리고 3번은 이제 우리 사례에서 항상 우리 오지문 나온 거 미리 다 짚어드렸죠. 자, 고3 학생이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사 했대요. 담배 피다가 이제 단속 피해가지고 학주 떴다 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성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출입금지 장치나 경고 표지판 안 만들면 거기 나가서 그 위험천만한 벽타기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 4번 보시면, 자, 뭐 이것도 이제 그 상수도관 파열 사건이죠. 여기 상수도관 파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일단 공무원분들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하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쳐서 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지. 내가 기여한 것보다 자연 불가항력이 훨씬 더 기여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냐? 공동 원인의 하나니까 일단 책임은 성립한다. 자, 넘어가시면 17번이죠. 17번 보시면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번도 뭐 이것도 아주 표준적인 판례입니다. 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니까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추정돼서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 바뀌면요. 바뀌면 또 인정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바뀌면 추정이 안 되니까 본인이 입증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자, 그리고 1번과 지금 4번이 또 이제 같은 판례인데요. 1번과 4번 비교를 해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부실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아예 무효. 얘는 당장 무효 뭐 취소 사유가 아니고 킵해 놓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나중에 내용상하자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당연히란 표현 나오는데 이거 곧바로라 그랬죠?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자, 협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있는 판례예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아무튼 이 협의라는 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요.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그랬죠. 구속받지 않으니까 의견에 반하는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18번 넘어가시면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는 상반기에 이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놓친 건 조금 그렇죠. 어디였죠? 저도 헷갈리는데 국가직 시험에서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 제기기간 오고지 불고지에서 오고지 해가지고 늘어났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안 들려준다. 그 다음에 또 상반기에 출제된 거. 오고지 불고지에서 고지 의무에 뭔가 문제 생겼다. 이거 처분에 곧바로 절차상하자 발생시키느냐? 아니라는 게 또 같이 출제가 됐죠. 자, 1번 보시면 또 나왔네요. 앞에서 나왔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얘기입니다. 일반 처분이니까 자,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되면 있은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 간주죠, 간주.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이 1번이랑 이제 조금 같이 이제 병렬적으로 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고시 또는 공고, 아무튼 공고에 의해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일반 처분도 있지만 행정절차법에서 주소불명과 그 밖의 사유 규정하고 있다. 자, 요 놈은요. 간주가 안 돼요. 뭐가 뭘로 간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은 날이 안 날로 간주 안 되니까 있은 날 1년 안 날 90일 중에 뭐가 빠른 날인지는 따로 따져야 됩니다. 왜냐? 언제 알았는지 모르니까 케바케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얘는 상관이 없다. 얘는 현실적으로 안 날을 따로 따져야 된다. 자, 4번 보시면 뭐 좀 난잡한 판례 같아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결국 소변경 얘기예요. 소변경 얘기.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소의 종류를 변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뒤에 처분 취소 소송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다시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을 갖다 붙였대요. 어쨌든 얘 둘은 한 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소기간 유일하게 적용되는 거 뭐예요? 처분 취소 소송이죠. 나중에 B로 바꾸셨는데 혹시 B 이 청구 취소 청구 제소기간 준수한 거 맞냐 이런 얘기예요. 자, 소의 종류 변경하면 1월 1일자로 구소를 제기했네요. 2월 1일자로 구소를 신소로 바꾼 셈이 되죠. 구소 취하 신소 제기죠. 그럼 요 소는 언제 제기된 걸로 봐요? 이때로 땡겨주죠.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로. 그러니까 자,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A의 소가 처음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 여기가 취소소송이었다면 준수하였어야 할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으니까 나중에 바꿔진 이 B 여기 덩달아 붙은 C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얘네 둘 다 원래부터 요 앞에 제기된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8번까지 봤고 19번부터 이제 강론 한 3문제 나오는데요. 한번 쭉 봅시다. 자, 지방자치법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판 인사청문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인사청문회. 그래서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이거 통과 못해. 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임명 위촉 권한을 줬는데 어디 있느냐? 지방의회가 뭘로? 조례로 제약을 뒀다고요. 여기에다가 법령이 감히 상위법령이 지자체장한테 전속시켰는데 조례로 인사청문회 만들어서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자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거니까 조례로 쓸데없는 거 만들면 그 조례 위법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내려가시면 그래서 조례안 재의결까지 됐는데 뭔가 아직도 잘못된 점이 있어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됐으면 처음에 이 이상으로 지적된 사항만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고. 자, 3번은 자, 결국에는 이런 명확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개인이 동의 안 해주면 어디 있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촉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방의회도 함부로 이렇게 견제를 해버리면
적극적으로 견제해버리면 이런 거, 이런 조례 위법하다고 철퇴 맞아요.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어. 지방의회도 못하는 걸 개인이 이렇게 한다? 안 될 말이다. 이런 얘기고요. 4번 내려가시면, 자, 이거는, 자, 여기서 동의를 얻도록 하긴 했는데요. 임명은 여전히, 어딨어? 죄송합니다. 임명은 여전히, 문장이 길어가지고, 임명은 여전히 집행기관장이 하도록 하되, 우리도 그래도 우리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니? 소극적으로 그냥 동의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후적인 거부권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1번이랑 뭐가 다르냐? 인사청문회 만들어서 아직 임명도 못해. 임명 못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견제를 해가지고 얘 임명 못하도록 사전에 이거를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얘는 뭐냐면 일단 임명은 된 거예요. 근데 사후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소극적 개입이다. 인사권 침해한 거 아니다. 자, 20번 넘어가시면, 자, 보시면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강론이 나온 거고요. 1번 아주 뭐 답이 명확하죠. 임의동행이래요. 근데 손목을 꺾어서 막 제압을 해? 임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위법하게 공무집행했으니 여기에는 폭력을 좀 써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즉시강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게 즉시강제가 겁나 많잖아요. 자, 당연히 최소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냥 우리 총론에서 배운 일반론이고요. 3번 보시면 뭐 권력적 사실 행위에 관한 거다. 경찰관 제지에 관한 거다. 똑같은 얘기죠. 즉시 강제니까 권력적 사실 행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임의 동행은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든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든 임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다.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 잘 지켜지면 뭐에 근거했든 임의동행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21번이 이제 지금 뭐 이의제기 한 해만에 해서 벌써 기사까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적극적으로 논평까지는 안 했는데요. 1번이 좀 이상하게 하죠. 이 21번 문제 자체가 아니 옛날 제도 하에서 옛날 판례에 나온 것들을 자꾸 막 툭툭 섞어놨어요. 특히 2번도 그래요. 뭐 2번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이미 없어진 제도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를 막 지문으로 내나 싶었는데 1번이 특히 그렇다는 거죠. 자, 적용사업 변경 처분은요 옛날 제도예요. 옛날에는 이게 특별히 뭐 권리 의무 영향 없다 해서 처분성 인정 안 된다 해서 옛날 판례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요. 지금은요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기본소에 뭐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란 제도로 완전히 대체됐기 때문에 얘는 실제법적 처분, 쟁송법적 처분 구분 없이 어쨌든 처분성은 다 있다. 다만 사전 통지 여부에 따라 하자 승계 여부가 갈릴 뿐이다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이 판례 기준으로 출제한 게 맞죠. 언제적 얘기를 뭐 이거 내가지고 뭐 이 판례에서 자 이제 우리 제도 바뀌었으니까 옛날 이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거 이거 우리는 이제 옛날 입장이니까 그냥 사실상 폐기한 겁니다. 라고 했으니 지금 이게 이의제기 한 해 만에 지금 뭐 논란이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뭐 저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번은 사실 너무 좀 다 전반적으로 좀 지엽적이고 해가지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헌법 얘기인데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전국민 의료보험을 다 관리하잖아요. 의료보험도 그 공단에다 낸단 말이에요. 저도 방금 뭐 문자 왔던데 내는데 옛날에는요 직장별로 의료보험 조합이 있었어요. 직장별로 의료보험을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폐지를 시키면서 조합을 해산을 시켰겠죠. 자,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이부은 돈 그리고 들이부음으로써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급권이죠.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지. 아니 우리 삼성전자 즉 여기 조합에다가 내가 돈 그만큼 넣었는데 이거 조합 없애버린대요. 이 적립금 어떻게 되느냐? 이 적립금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민간보험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잖아요. 4대 보험은 사실상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립금 넣은 거 이거 원래 여기 조합 없어진다 해서 네가 뭐 돌려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네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야. 냈으면 땡이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원래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못 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립금 지금까지 낸 거 어떻게 되느냐? 갯돈도 아니고 돌려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재산권 보호 대상 안 되고. 그러면 넣음으로써 내가 의료보험 나중에 혜택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손해를 안 보게 설계를 했겠죠. 이거 삼성전자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조합에 들이부은 돈 있는데 다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바꾸자고 하겠어요. 당연히 손해를 안 보게끔 설계를 했고 예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공법상에 걸린 건 맞아. 근데 그 다음 판시 사항도 있다는 거 판례 소개하는 거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거 침해까지는 아니다. 왜냐? 전에 비해 불리하게 된 게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판례 입장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다음번 문제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거 처분적 고시였거든요. 처분적 고시인데 지금이야 처분적 고시면 처분성 있으니 취소소송 하자 이 논의가 확립이 됐지만 옛날에는 고시인데 어떻게 소송을 해? 해서 처분적 고시 법리가 조금 애매하게 논의만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소소송을 못 가고 헌법소원을 오니 우리가 보충적으로 받아줄게 이렇게 본 거죠. 달리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있다고 당시에는 보기 어려웠으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줬다 이런 얘기죠. 4번 같은 경우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총론에서 배웠죠? 돈 달라는 거는 일단 1번 예외적 민사인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원래는 당사자로 밀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된댔죠? 공무원이 퇴직했는지를 봐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뭐 급여 수급한다 뭐 이 논리를 그냥 이 논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 인용 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어떤 권리가 그러면은 이때는 항고소송 가야지 곧바로 당사자소송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21번은 뭐 정답 없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쉽긴 한데 뭐 이의제기를 받아줄지 말지는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1번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2번에 기억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제기 얘기를 하길래 이거 얘기하겠거니 생각했는데 21번 얘기를 적극적으로 더 하시더라고요. 22번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기억번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일단 답은 3번이고 그러니까 옳은 것만 니은 디귿이고 기억이 틀렸다는 건데 자 이게 설권적 인가잖아요.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처분 조합 설립 안 했으면 설권적 인가란 건 암기사항이고 설권적 인가면요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보충 완성하는 처분에 그치지 않는데요. 그럼 강학상 인가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 뭔 소리예요? 그 뒤에 설권적 인가로서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하거든요.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해석은 사실상 특허에 가깝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판례 표현 자체가 단순히 인가로서의 효력을 갖는데 그치지 않고 설권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면 얘의 성격도 가지면서 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했는데 틀렸다고 해버리면 판례 문장에 조금 배치되는 거 아닌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기억번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근데 이의제기 없이 그냥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인가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만 띡 주면 틀렸다 이렇게 뭐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자 니은번 같은 경우는 죄가발 조합의 높으신 분이냐 아니면 일개 조합원이냐 따라서 다르죠. 높으신 분은 민사소송 조합원은 당사자 소송.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느냐 관리처분 계획이죠. 물론 조합이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조합이 세워지지 않아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는 똑같이 강학상 인가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아무튼 조합 설립됐을 때 기본행위로서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인가가 있다면 얘는 기본행위로서 처분이고 인가는 말 그대로 강학상 인가가 된다. 그래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뭐 인가 있기 전후로 관리처분 계획의 절차에 해당하는 총회결의에 하자 있으면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이 관련해서 논의가 있죠. 살짝만 정리하면 인가 전이면 총회결의를 따로 떼어내서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상 가처분이라는 가구제수단으로 나아간다. 인가 있고 난 뒤에는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소송 제기해서 절차상 하자를 논한다. 23번 넘어가시면요. 3번입니다. 23번에 3번.
그래서 직위 해제도 소청 심사 대상이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얘기죠. 그래서 징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도 소청 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고 1번 보시면 앞에서 장교 보직 해임 나왔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절차법 9호 논이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9호가 적용되는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뭐 의의로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비위 혐의가 있었는데 직위해제 됐다가 결국 그 비위 혐의에 의해서 징계 처분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직위해제 잠정적인 처분이었죠? 징계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대기 발령시킨 거니까 당연히 효력 상실하는 거죠. 개념에 따르면. 그리고 4번도 자주 나오죠. 기소되었던 이유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보면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있어요. 직위해제 사유 중에 할 수 있다지 기소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뭐 사례형 문제처럼 나왔는데 사례형 문제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박스 주고 다음 사례 어쩌고 하면 낚이지 말고 그냥 가리고 그냥 푸시면 돼요. 설령 여기 위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지문부터 읽는 거예요. 읽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뭐지? 머릿속으로 파악한 다음에 위에 가서 훔쳐오는 겁니다. 특히 밑에 있는 25번이 특히나 굉장히 허무한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 아닙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상금은요 언제만 때릴 수 있어요? 무단점유일 때 때릴 수 있으니까 점유 사용 수익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있었으면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병합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병합을 했대요.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있으면 여기서 아주 특이한 논점이 있죠. 확정되지 않아도 선고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주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원래는 앞에 어떤 부과처분이 취소가 확정이 되어야 공정력이 없어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이 되는데 병합을 했다면 결론을 맞춰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성결 문제죠. 항고소송 제기하지 않은 채 스킵하고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으면 자, 취소 사유면 방금 얘기했던 거죠. 공정력이 아직 있으니까 인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이 둘을 비교했어야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상반기에 나왔죠. 국가 입장에선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별개다. 이건 처분이고 이건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상금 부과했다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살짝 알아두시고요. 자, 25번은 막 가불병 튀어나오고 A 처분, B 처분 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그냥 푸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억법 먼저 봐볼게요. 일단 답은요. 마지막 문제죠. 답은 25번에 2번 기억 디귿이네요. 기억과 디귿. 기억과 디귿.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기억과 디귿인데 자, 봅시다. 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 적격이 인정되려면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비처분이 뭔지는 위에서 갖고 와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불병 A, B 혼자 그림 그리고 앉아있으면 논술형 시험 혼자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고 신청권이 대상 적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처분 뭐예요? 거부 처분이겠죠. 처분이라 했으니 일단 부작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처분이 거부 처분인지 살짝 확인만 하면 되지. 보면 거부 비처분. 이것만 슬쩍 훔쳐서 내려오면 되는 거지. 위에 거 보지도 마세요. 만약에 이걸 다 파악을 해야 풀리는 문제면요. 도망가시는 거예요. 강사로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배점 다 똑같은데 왜 이거에 쩔쩔매고 있어? 지금 이거는 매너 있게 그래도 마지막 문제라도 줬지만 재작년 20 언제야? 24년도 9급이었나요? 국가직 9급에선 9번에다가 진짜 찐 사례형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허리춤에서 혼자 그거하고 씨름하고 앉아있으면 배점 똑같은데 뒤로 못 넘어가서 나만 손해야. 그냥 이번 시험은 진짜 찐사례네? 위에 거 가리고 풀어보려 했는데 안 풀리네? 하면 이번 시험은 95점 만점, 96점 만점인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합격하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니은번 가시면 자, B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했다가 A처분으로 소변경했대요. 맨 앞에서 소의 뭐 교환적 병합 나왔잖아요. 걔는 소의 종류 변경이고 얘는요. 소의 대상의 변경이죠. 이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죠. 위에 거 본다고 답 나오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뉘죠. 피고가 먼저 처분을 변경해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니 때문에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재소기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왜냐? 니 때문에 변경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원고가 단순 변심으로 추가적으로 이거 더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바꿔버리겠대 하면 재소기간 배려를 왜 해줍니까? 여기서 재소기간 배려란 건 뭔 소리? 신소 제기 시점을 구소로 아까처럼 땡겨준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피고가 먼저 처분 변경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하면 위에 가서 그것만 체크하는 거지. 자, 여기서 피고가 먼저 소송 중에 변경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명의를 변경했다 이 얘기는 처분을 소송 중에 변경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쵸? 우리 스토리 명확하잖아. 우리 기본강의 때 뭔 얘기했어요? 판사님이 재판 중에 화장실 가신 사이에 피고가 쪼물딱쪼물딱 했댔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해당되고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 제기된 뭐에서 뭘로 바꿨죠? B에서 A로 바꿨죠? B 처분 기준으로 봐줄 게 아니라 A 처분에 대한 이제 와서 청구 변경한 때 기준으로 재소기간 따진다. 그리고 디귿번은 사실 뭐 그냥 풀어도 되지만 상반기에 국가직 9급에 이미 출제가 됐죠. 몰라도 풀 수 있죠. 허가에 붙은 기한이 원래 종료되면 허가 실효인데 허가 자체 존속기간 성질상 부당하게 짧대요. 그러면 허가 자체 존속기간 아니고 조건의 존속기간이니까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단 이제 조건이 있다면 그 실효되기 전에 미리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했어야 되지만 아무튼 사도 개설 허가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간이 붙었는데 충분한 기간이 아니래요. 그러면 기간 지났다 해서 기간 내에 뭘 못했다 해서 사도 개설 허가가 당연히 실효돼요? 아니라는 게 이 얘기잖아요. 이미 기출도 됐지만 사실 사도 개설 허가 몰라도 성질상 부당히 짧다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우리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형 대비는 어떻게 한다? 가리고 푸는, 쌩까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몰래 하나 두 개 필요한 정보만 훔쳐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전부지. 진짜 사례형 나온다? 그러면은 가리고 풀었다가 안 풀려. 도망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만 보면 생소한 것도 있고 논란이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멘탈 흔들렸을 텐데 사실 기왕 이제 기출됐으니까 생소한 지문도 그냥 알아두면 그만이고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그리고 아마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 7급 추가 채용도 예정돼 있고 뭐 내년에 뭐 대폭 뭐 공무원 이제 증원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앞두고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내본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그 다음 시험부터는 좀 쉽게 내야 되고 사람들 많이 등용을 시켜야 되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길 바라기도 하고요. 아무튼 수고 너무 많으셨고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